그거 알아? 태권도는 원래 중국 무술에서 베낀 거래? 당연하지. 한국 사람들은 다 따라쟁이잖아. 왕리의 말에 다른 학생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소미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태권도는 그저 무술이 아니라 그녀의 자부심이었으니까요. 태권도는 물에서도 할 수 있어? 갑자기 왕리가 우유팩을 소민의 셔츠에 쏟았어요. 차가운 우유가 옷을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소민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주변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민은 태권도를 무시하던 그들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태권도가 무엇인지 말이죠. 현명한 한국의 태권 소녀의 통쾌한 반격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17살 소녀에게는 더더욱 그러하죠. 이소미는 중국 광화시의 교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소미는 한국에서 태권도 청소년 국가대표로 활약하던 유망주였습니다. 9살 때부터 태권도장에서 땀을 흘리며 성장한 소미는 누구보다 태권도를 사랑했어요. 매일 아침 도장에서 발차기를 연습하고 주말이면 전국 대회를 준비하느라 정신없던 나날들이었죠. 그날은 소민이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최종 선발전에서 우승한 날이었어요. 환한 미소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소민아, 미안하다. 아빠 회사가 무너졌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무역회사가 부도를 맞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형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와 해외 파트너의 사기로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소민의 꿈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중국으로 가자. 아빠 고향 친구 민석 아저씨가 광화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일자리도 구해주겠대. 사업가였던 아버지는 이제 중국에서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소민의 가족은 짐을 꾸려 한국을 떠났어요. 가져간 건 필요한 옷가지와 어머니의 약, 그리고 소민의 태권도복뿐이었죠. 광화는 한국인이 거의 없는 중국 남부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김민석 아저씨는 10년 전 중국으로 건너와 무역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꽤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고 했어요. 그의 도움으로 소민의 가족은 작은 아파트에 보증금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면 낯선 도시의 전경이 펼쳐졌어요. 이해할 수 없는 중국어 간판들, 익숙하지 않은 음식 냄새. 소민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죠. 내일부터 학교에 가야 해. 걱정 마. 민석이가 모든 절차를 도와줬으니까. 소민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어요. 학교에 간다는 것보다 태권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소민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국가대표의 꿈, 세계대회 출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죠. 첫 등교일 소민은 담임 선생님과 함께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30명 남짓한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소민을 바라봤어요. 이리의 소민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모두 잘 도와주세요. 선생님의 소개에 교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소민은 고개를 숙인 채 배정받은 자리로 향했어요. 창가 쪽 마지막 줄이었죠. 소민의 중국어는 아버지가 대학 시절 배운 기초적인 표현들 뿐이었습니다. 수업 내용은 절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 소민은 도시락을 들고 혼자 교실에 남았습니다. 김치와 밥을 먹는 모습이 낯설었는지 몇몇 학생들이 소민을 힐끔거리며 속삭였어요. 소민은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당했던 자신이 이곳에서는 그저 이방인일 뿐이었죠.
한국에서는 뭐 했어? 갑자기 한 여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태권도. 소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태권도? 무술이구나. 우리 삼촌도 우슈 가르치시는데. 소미는 잠시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다른 학생들이 웃으며 그 여학생을 불러갔고 소미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운동장에선 학생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라면 지금쯤 태권도 연습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소미는 주머니에서 작은 태극 휘장이 달린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국가대표 발탁 때 코치님이 선물해 준 거였어요. 소미는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해주는 유일한 물건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소민의 학교 생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중국어 수업은 여전히 어렵기만 했고 친구들과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소민은 매일 아침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등교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힘든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체육 시간에 무술 기초를 배울 거예요. 우슈의 기본 동작을 함께 해볼까요? 체육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우슈라. 소미는 그 단어가 낯설지 않았어요. 태권도를 하면서 다른 무술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했으니까요. 학생들이 줄을 맞춰 서는 동안 소미는 문득 자신의 몸이 그리워졌습니다. 매일 반복하던 품새와 발차기, 그 움직임들이 마치 몸속에 새겨진 것처럼 손끝과 발끝이 저릿거렸어요. 이리의 소민, 당신도 앞으로 나와서 해볼래요? 체육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소민은 당황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소민에게 쏠렸어요. 소민은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선생님은 기본적인 우슈 동작을 보여주셨고 소민은 그것을 따라했어요.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무술의 기본은 비슷했으니까요. 오, 잘하네요. 무술을 배운 적이 있나요? 선생님의 질문에 소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숨길 이유는 없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태권도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왕리라는 여학생은 옆 친구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그 친구는 키득거렸습니다. 소미는 불편한 마음에 자리로 돌아갔어요. 체육 수업이 끝나고 다들 교실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소미는 문득 운동장 한쪽에 혼자 남아 태권도 기본 품새를 해보고 싶어졌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소미는 몸을 정돈하고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첫 동작을 시작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소민의 몸은 태권도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야, 저거 봐.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소민은 동작을 멈췄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려던 왕리와 그녀의 친구들이 소민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너 방금 뭐 했어? 그거 태권도야? 왕리가 묻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응, 태권도야. 소민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거 알아? 태권도는 원래 중국 무술에서 베낀 거래. 당연하지. 한국 사람들은 다 따라쟁이잖아. 왕리의 말에 다른 학생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소민은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태권도는 그저 무술이 아니라 소민의 자부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툰 중국어로 무언가를 설명하기도 어려웠고 첫날부터 싸움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소민은 고개를 숙인 채 교실로 향했어요. 그날 이후로 소민은 가짜 무술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저기 가짜 무술가 간다 라며 놀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급식실에서도
교실에서도 소미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소미는 참았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생각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미는 공원을 지나게 됐습니다. 공원 한쪽에는 넓은 빈터가 있었어요. 문득 소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곳이라면 태권도를 연습해도 되지 않을까? 소미는 가방을 내려놓고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천천히 품새를 시작했습니다. 한 동작, 한 동작 이어가며 소미는 점점 자신을 되찾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그냥 운동이 아니구나.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소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이 지긋한 중국인 남성이 소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무술이군. 그 남자는 중국어로 말했지만 소민은 이상하게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소민은 당황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가 됐다면. 아니, 계속해도 좋아. 오래 보지 못한 동작이라 흥미롭군.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소미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권도를 했었어요. 알고 있다. 내 동작에서 다 보였어. 내 이름은 천롱이다. 이 근처에서 무술관을 운영하고 있지. 천롱은 소민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민은 처음으로 중국에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은 작은 위로였습니다. 괜찮다면 내일도 여기서 연습해도 좋아. 가끔 내가 지나갈 테니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철롱의 말에 소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민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태권도를 통해 자신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민은 매일 방과 후 공원에서 태권도를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가짜 무술가라는 별명은 금방 온 학교에 퍼졌고 소민은 어디를 가든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기 봐, 한국에서 온 따라쟁이야. 어느 날 아침 소민이 교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왕리와 그녀의 친구들이 소민을 가리키며 웃고 있었습니다. 소민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일부러 소민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미안. 못 봤네. 왕리의 친구 중 하나인 장민이 소민과 부딪히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소민은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비켜서려 했지만 다른 학생들이 소민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야, 오늘은 태권도 좀 보여줘. 중국 무술을 어떻게 베꼈는지 궁금하거든. 장민의 말에 다른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민은 손에 든 책을 꽉 쥐며 참았어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중국어가 서툴러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눌 수 없었습니다. 소민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학생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왕리가 들고 있던 우유팩을 흔들며 소민에게 다가왔습니다. 태권도는 물에서도 할 수 있어? 갑자기 왕리가 우유팩을 소민의 셔츠에 쏟았어요. 차가운 우유가 옷을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소민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주변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왕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민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선생님이 나타났고 학생들은 재빨리 흩어졌습니다. 소민은 화장실로 달려가 젖은 셔츠를 닦았지만 큰 얼룩이 남았어요. 그날 나머지 수업 시간 내내 소민은 젖은 셔츠를 입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급식실에서는 누군가 일부러 소민의 식판을 쳐서 음식을 엎지르게 했고, 체육 시간에는 아무도 소민을 팀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이 모든 일이 소민의 정체성, 바로 태권도를 이유로 일어난다는 점이었어요. 매일 밤 소민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학교에서의 괴롭힘을 숨겼어요. 하지만 소민의 표정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어머니는 자주 소민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소민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있잖아.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도 소민은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이것은 소민이 혼자 이겨내야 할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방과 후 공원에서의 태권도 연습이었어요. 소민은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으로 향했고, 때로는 천롱이 나타나 소민의 동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소민에게 큰 힘이 됐어요. 내 발차기에는 힘이 있구나. 하지만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니? 어느 날 천롱이 소민의 연습을 지켜보다 물었어요. 소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리 근육에서요? 천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어요. 진정한 힘은 여기서 나온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 소민은 천롱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한국에서는 그저 태권도 선수였을 뿐인데 이곳에서는 그것마저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소민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선생님, 제가 태권도를 하면 학교 친구들이 놀려요. 태권도가 중국 무술을 베낀 거라고. 소민의 말에 천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모든 무술은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됐지. 그 뿌리는 바로 생존이었어. 인간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움직임이 무술의 시작이었다. 중국, 한국, 일본. 국경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무술을 통해 내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야. 천롱의 말은 소민에게 깊은 위로가 됐습니다.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그저 맞서기만 해선 안 된다. 너 자신이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천롱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소민은 그의 말을 되새기며 집으로 향했어요. 다음 날 학교 게시판에 큰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광화고등학교 문화축제 묵음 무술 시범 경연 대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민은 포스터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앞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우리 무술부는 이번에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 한국 태권도를 재해석한 무대야. 재밌을 거야. 왕리의 말에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소민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재해석이라는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있었으니까요. 축제 당일 학교 강당은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민은 구석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봤어요. 몇 개의 공연이 이어진 후 드디어 무술부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 무술부의 태권도 이야기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의 말에 무대에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올라왔어요. 그들은 모두 하얀색 도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것은 태권도복과는 달랐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학생들은 우스꽝스러운 동작으로 태권도를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관중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태권도입니다. 원조 중국 무술을 어설프게 따라한 동작들이죠. 왕리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소민은 손에 땀이 배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인 태권도가 이렇게 조롱당하는 것을 보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들었죠.
그런데 태권도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놀랍게도 겨우 70살밖에 안 됐습니다. 반면 중국 무술은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죠.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소민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태권도는 분명 한국의 전통 무예에서 발전해온 것이었고 그 역사는 깊었어요. 하지만 소민은 여전히 중국어가 서툴렀고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설명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계속해서 태권도를 희화화하는 공연이 이어졌어요. 소민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을 빠져나왔어요. 복도에서 소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소민은 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소민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민의 손을 꼭 잡았죠. 소민아, 이름 없는 무술에도 혼은 있다. 하지만 태권도엔 민족의 혼이 담겼지. 너는 내가 지닌 것을 지켜야 할 때야. 아버지의 말에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참고 숨기기만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천롱의 말도 생각났어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소민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소민은 용기를 내어 무술 경연대회 개인 종합부문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신청서를 받아든 선생님은 놀란 눈으로 소민을 바라봤습니다. 1위의 소민 확실해요?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포기할 수 없어요. 네, 확실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소식은 금방 학교에 퍼졌어요. 왕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소민을 보며 키득거렸고 몇몇 선생님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소민을 바라봤습니다. 무대에 오르면 너 더 조롱당해. 그냥 참고 살아. 한 친구가 소민에게 조언했어요. 하지만 소민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민은 오랫동안 만지지 않았던 태권도복을 꺼내 정리했어요. 태권도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걸어온 길이 저를 대신 싸워줄 겁니다. 소민은 태권도복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대회 날이 다가올수록 소민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매일 저녁 공원에서 태권도 연습을 하는 동안 소민은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품새를 완벽하게 다듬었어요. 가끔 천롱이 나타나 소민의 연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저 그의 존재만으로도 소민에게 큰 힘이 됐죠. 내일이 대회죠? 마지막 연습을 마친 소민에게 천롱이 물었습니다. 네, 내일입니다. 두려움이 있니? 소민은 잠시 생각했어요.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학교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태권도를 선보인다는 것은 분명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조금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천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진정한 무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내일 내 모습을 보러 가겠다. 소민은 놀랐습니다. 천롱이 학교에 온다니요? 하지만 그의 응원은 소민에게 큰 용기가 됐어요. 대회 당일 학교 강당은 이번에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민은 참가자 대기실에서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순서를 기다렸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소민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왕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소민을 향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 대회는 품새와 격파,
두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각 참가자는 두 종목 모두 참가해야 하며 종합 점수로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사회자의 설명이 이어졌고 소민은 긴장했습니다. 격파라니. 소민은 품새에 자신이 있었지만 격파는 오랫동안 연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학년 3반 1위의 소민 학생의 태권도 시범입니다. 소민의 이름이 호명되자 강당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소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향했어요. 강당 뒤쪽에서 소민은 천롱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소민은 용기를 얻었어요. 무대에 오른 소민은 관중을 향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도복 상의를 벗어 검은색 티셔츠만 남긴 채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광화시의 중국 학교가 아닌 한국의 태권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소민의 첫 동작이 시작됐습니다. 날카로운 기압과 함께 펼쳐진 발차기는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소민의 몸은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게 움직였고 한 동작 한 동작이 힘차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키득거리던 학생들도 점차 조용해졌어요. 소민의 품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작의 나열이 아닌 혼이 담긴 표현이었죠. 고급 품새로 넘어가면서 소민의 동작은 더욱 역동적이고 강렬해졌습니다. 공중에서 펼쳐지는 발차기와 정확한 손동작은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어요. 소민은 모든 것을 잊고 오직 태권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감정, 억울함, 그리움을 동작으로 표현했어요. 마지막 동작을 마치고 소민은 다시 준비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강당은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천롱이었어요. 이어서 몇몇 학생들도 박수를 쳤고 곧 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은 격파 시연입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기량에 맞게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품새 경연이 끝나고 격파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무술부의 학생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각자 준비한 나무판을 격파했습니다. 기본적인 손날 격파와 발차기 격파가 이어졌고 관중들은 박수로 화답했어요. 마지막 순서로 왕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소민을 흘겨봤어요. 저는 오늘 특별한 격파를 선보이겠습니다. 3m 높이에서의 공중 격파입니다. 관중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3m라니 상당히 높은 높이였어요. 보조 학생들이 2개의 지지대를 가져와 세웠고 그 위에 나무판을 설치했습니다. 왕리는 심호흡을 하고 뒤로 물러섰어요. 저를 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무술입니다. 왕리의 외침과 함께 그녀는 도움닫기를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달려와 점프했지만 왕리의 발은 나무판에 닿지 못했어요. 그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왕리는 굴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했어요. 너무 높은 난이도를 선택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도 왕리는 실패했고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실망과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습니다. 이제 소민의 차례였어요. 소민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왕리의 실패를 보며 소민도 불안했지만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4m 높이에서의 돌려차기 격파를 하겠습니다. 관중들은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소민이 왕리보다 더 높은 높이를 선택했기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소민은 더 어려운 돌려차기로 격파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조 학생들이 지지대를 더 높게 조정했고 나무판을 설치했어요. 소민은 무대 한쪽으로 물러나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롱을 바라봤어요. 천롱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습니다. 소민은 눈을 감고 집중했어요. 한국에서의 훈련, 중국에서의 실현,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소민의 눈이 열렸고 그녀는 도움 닫기를 시작했어요. 빠르게 달려와 순간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소민의 몸이 공중으로 솟아올랐고 그녀의 발이 완벽한 각도로 나무판을 가격했어요. 히앗! 소민의 기압과 함께 나무판이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완벽한 격파였어요. 소민은 가볍게 착지했고 관중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왕리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심사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저 학생, 혹시 이소민 맞나요? 소민은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학생은 작년 아시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국가대표였습니다.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왕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들이 그동안 놀리고 조롱했던 학생이 실은 국제대회 금메달리스트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의 철학과 정신이 담긴 고유한 문화유산입니다. 1000년이 넘는 한국 무예의 역사 속에서 발전해온 태권도는 이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스포츠가 되었죠. 오늘 우리는 그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의 말에 청중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천롱이 일어나 소민을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올라와 마이크를 들었어요. 태권도가 어디서 시작됐든 중요한 건 누가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입니다. 이 학생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술의 진정한 가치는 상대방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이기는 데 있습니다. 천롱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민은 무대 위에서 왕리를 바라봤습니다. 왕리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따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른 척하고 뺏는 건 다르잖아요. 소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참으며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강당을 나오는 길에 여러 학생들이 소민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놀라운 공연이었다고, 태권도가 멋있었다고, 소민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소민은 조금씩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학교가 끝나고 소민이 집으로 가는 길에 뜻밖의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리였어요.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소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민, 미안해. 나는 그저 무술부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공연을 기획했어. 내가 정말 프로 선수였을 줄은 몰랐어. 소민은 잠시 왕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프로 선수든 아니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건 중요한 거야. 나도 중국 무술의 역사와 깊이를 존중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왕리는 소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다음 무술부 모임에 와볼래? 내가 태권도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우슈를 가르쳐줄게. 소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한번 가볼게. 대회 이후 소민의 학교 생활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가짜 무술가라는 별명으로 불리지 않았고 많은 학생들이 소민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무술부 학생들은 소민의 태권도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왕리는 약속대로 소민을 무술부 모임에 초대했고 소민은 조심스럽게 참석했어요. 무술부 선생님이 소민을 특별한 손님으로 소개하며 태권도의 기본 동작과 철학을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소민은 긴장된 마음으로 앞으로 나섰어요.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소민은 천천히 태권도의 기본 철학과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태는 발, 권은 주먹, 도는 길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태권도가 손과 발로 하는 무도의 길이라는 뜻임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기본 자세와 발차기를 시범으로 보여줬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소민의 동작을 따라했어요. 특히 왕리는 진지한 태도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소민은 태권도의 품새가 혼자서 하는 형식 훈련으로 가상의 적과 싸우는 것처럼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며 기본기를 다지고 집중력을 기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소민이 첫 번째 품새인 태극일장을 선보이자 학생들은 감탄했습니다. 그 정확한 동작과 힘찬 기압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태권도의 매력을 느끼게 했어요. 소민은 학생들을 이끌며 기본 동작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동작이 익숙해지면서 학생들은 즐거워했어요. 특히 발차기를 배울 때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죠. 소민도 함께 웃으며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왕리가 소민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멋있었어, 소민. 이번에는 내가 우슈의 기본을 가르쳐 줄게. 괜찮아? 소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리는 소민에게 기본적인 우슈 동작을 보여줬어요. 두 소녀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민은 매주 무술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태권도를 가르치고 우슈를 배우는 시간은 소민에게 큰 즐거움이 됐어요. 중국에서의 삶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학교 축제가 다가오면서 교장 선생님은 특별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제 무술 경연이었죠. 중국의 우슈와 한국의 태권도,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무술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였어요. 무술부 선생님이 소민에게 태권도 대표로 나가줄 수 있는지 물었고, 소민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날 저녁에 생겼습니다. 소민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소민아, 우리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소민은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물었어요. 아버지는 김민석 아저씨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자신이 일하던 회사도 구조조정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소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드디어 중국에서의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다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니요. 소민은 혼란스러웠어요. 물론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태권도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친해진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요. 한 달 후에 떠나게 된다는 아버지의 말에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그 시간 동안 소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에게 떠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특히 무술 경연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실을 무술부에 알리면 모두가 실망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소민은 고민 끝에 철롱을 찾아갔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철롱에게
소민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렇군.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철롱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민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친구들에게 떠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지, 특히 무술 경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좋은 선택이다. 하지만 그 진실을 어떻게 전하느냐는 내가 결정할 문제지. 내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 소민은 철롱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소민은 최선을 다해 태권도와 중국 무술의 교류에 힘쓰기로 했어요. 그것이 소민이 이곳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무술부 모임에서 소민은 조용히 자신이 한 달 후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학생들은 놀라워했고 특히 왕리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술 경연은 어떻게? 너 없이는 태권도 부분을 할 수 없어. 소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최대한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해요. 우리 함께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 봐요. 태권도와 우슈가 어우러진 공연을요. 소민의 제안에 학생들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왕리도 곧 생각을 바꿨어요. 왕리는 소민의 제안이 좋은 생각이라며 서로의 무술을 배우면서 하나의 공연을 만들어내자고 했습니다.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소민은 학생들에게 태권도의 기본기를 가르쳤고 학생들은 소민에게 우슈의 아름다움을 보여줬어요. 두 무술의 장점을 살려 하나의 공연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소민과 왕리는 종종 학교 뒤편 작은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두 소녀가 이제는 서로의 문화와 생각을 나누는 친구가 됐습니다. 소민, 사실 처음에 내가 태권도를 한다고 했을 때 무시했던 것 정말 미안해. 왕리의 고백에 소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에는 우슈에 대해 잘 몰랐으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두 소녀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문화의 차이를 넘어 진정한 우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경연 대회가 다가오자 무술부 학생들의 연습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소민은 모든 열정을 쏟아 태권도의 기본기를 가르쳤고 학생들은 하나하나 동작을 익혀나갔어요. 특히 왕리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태권도의 품새를 배우는 그녀의 모습은 진지했고 그 열정이 느껴졌죠. 소민, 이 발차기가 맞나? 뭔가 균형이 안 잡히는 것 같아. 왕리가 물었고 소민은 그녀의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가 섞인 대화 속에서도 두 소녀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무술의 언어는 국경을 초월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소민과 무술부 학생들은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선생님이 차를 준비해 왔고 모두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민, 한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잊지 않을 거지? 소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친구들과의 추억은 소민의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특히 처음에는 적대적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된 왕리와의 인연은 더욱 소중했습니다. 잊을 수 없을 거야. 여러분은 내가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줬으니까. 소민의 말에 학생들은 미소를 지었어요. 왕리는 소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태권도를 모욕하며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 그 말에 소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국을 떠나올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이었어요. 낯선 땅에서 상처받고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이제는 소중한 인연을 만든 것까지 이 모든 경험이 소민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소민은 천롱을 찾아갔어요. 경연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천롱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태권도와 우슈를 함께 선보이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두 무술의 조화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천롱은 소민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무술은 몸의 언어다. 서로 다른 언어라도 마음이 통하면 아름다운 대화가 될 수 있지. 두 무술의 기본 정신을 생각해 보렴. 소민은 천롱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태권도와 우슈, 두 무술은 형태는 다르지만 근본적인 정신은 비슷했어요. 자기 수양과 정신 수련,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 그것이 모든 무술의 핵심이 아닐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소민은 깨달음을 얻은 듯 천롱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천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소민이 떠나기 전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기억하렴. 진정한 승리는 다른 이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소민은 천롱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무술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태권도와 우슈의 동작을 단순히 섞는 것이 아니라 두 무술의 정신을 표현하는 스토리가 있는 공연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소민의 제안에 열광했어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스토리를 구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조화라는 주제로 공연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갈등하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연습은 더욱 치열해졌어요. 소민은 태권도의 품새와 발차기를, 왕리는 우슈의 유연한 동작과 힘을 가르쳤습니다. 두 소녀를 중심으로 학생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역할을 찾아갔어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서로를 도우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드디어 경연대회 전날이 되었어요. 마지막 연습을 마친 후 소민과 왕리는 학교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고 얼마 후면 소민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소민, 내일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왕리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소민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최선을 다했잖아. 결과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시간이야. 왕리는 소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소녀는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같은 하늘 아래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경연대회 당일 학교 강당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술부의 공연은 마지막 순서였어요. 소민과 학생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 무술부의 특별 공연, 조화입니다. 한국의 태권도와 중국의 우슈가 만나 하나가 되는 과정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관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무대를 바라봤어요. 소민과 왕리가 각각 태권도복과 우슈 복장을 입고 무대 양쪽에서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각자의 무술을 선보이며 서로를 경계했어요. 점차 다른 학생들도 무대에 올라와 두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대 중앙에서 한 학생이 쓰러졌어요. 그것은 두 무술이 서로 경쟁하는 동안 희생된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소민과 왕리는 쓰러진 학생을 돕기 위해 서로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만났어요. 음악이 바뀌고 소민과 왕리는 서로의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의 힘찬 발차기와 우슈의 유연한 손동작이 하나로 어우러졌어요. 마침내 모든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마지막 동작을 펼쳤습니다. 소민의 태권도 품새와 왕리의 우슈 동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어요. 마지막 포즈에서 모든 학생들이 서로 다른 자세로 원을 만들며 공연은 끝났습니다. 강당은 한동안 고요했다가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심사위원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소민과 왕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들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온 학생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소민은 눈물을 참으며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이것이 중국에서의 마지막 추억이 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장이 무대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문화 교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최우수상은 당연히 광화고등학교 무술부의 조화입니다. 경연대회에서의 승리는 소민과 무술부 학생들에게 큰 감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그들의 성공을 축하했고 소민은 더 이상 가짜 무술가가 아닌 태권도 명인으로 불리게 됐어요. 하지만 기쁨과 함께 떠날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이 소민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소민의 아버지는 준비할 것들을 확인하며 내일 공항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소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태권도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 만든 소중한 인연들과는 헤어져야 했어요. 그날 저녁 소민은 마지막으로 공원에 갔습니다. 철롱이 항상 그랬듯이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소민은 철롱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동안의 가르침에 감사를 표했어요. 철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소민이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눈빛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민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중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조롱.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민은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또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도 알게 됐죠. 소민은 한국에 돌아가면 계속 태권도를 할 것이며 언젠가 다시 중국에 와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철롱은 소민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미 훌륭하지만 무술의 길은 끝이 없으니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철롱은 주머니에서 작은 부적을 꺼내 소민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조화라는 뜻의 중국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소민이 보여준 태권도와 우슈의 조화처럼 인생에서도 서로 다른 요소들을 조화롭게 이끌어가길 바란다는 의미였습니다. 소민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적을 받았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무술부 학생들은 소민을 위한 작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교실에는 풍선과 현수막이 걸렸고 학생들은 각자 준비한 선물을 소민에게 건넸어요. 왕리는 특별히 자신이 직접 만든 우슈 매듭을 선물했습니다. 그것은 행운을 상징하는 매듭이었어요. 소민은 감동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두 소녀가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됐어요. 소민은 왕리를 꼭 안으며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왕리와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라고요. 무술부 선생님도 소민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소민이 학교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요. 언제든 다시 돌아오면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소민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태권도를 통해 자신을 찾았지만 여러분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를 떠나기 전 소민은 학교 옥상에 올라갔어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광화시의 전경은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고 오히려 정이 든 풍경이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소민이 뒤를 돌아보니 왕리였습니다. 소민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학교 풍경을 보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왕리는 소민 옆에 서서 함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두 소녀는 잠시 말없이 그 순간을 즐겼어요. 왕리는 소민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다며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소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고 매일 밤 울면서 잠들기도 했으며 한국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럴수록 태권도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왕리는 소민의 손을 잡으며 자신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소민은 고개를 저으며 이제 그런 건 다 지나간 일이고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두 소녀는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학교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소민은 문득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봤어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오게 된 것은 결코 소민이 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민은 많은 것을 배웠고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단단하게 지킬 수 있게 됐죠.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미 짐을 다 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민은 방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짐을 확인했어요. 태권도복, 천롱이 준 부적, 왕리의 매듭. 소민은 이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민석 아저씨가 소민의 가족을 찾아왔어요. 내일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아저씨는 소민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대단했다며 학교에서 태권도로 모두를 감동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소민은 부끄러워하며 웃었고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소민을 바라보며 딸이 태권도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교훈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민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은 한국에서 보던 것과 같았습니다. 소민은 생각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요. 다음 날 아침 소민의 가족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붙이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소민은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왕리와 무술부 학생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소민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공항까지 온 것이었어요. 왕리는 깜짝 선물이라며 함께 찍은 사진을 앨범으로 만들었다고 하며 예쁘게 포장된 앨범을 소민에게 건넸습니다. 소민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소민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리와 마주섰을 때 두 소녀는 서로를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왕리는 소민에게 한국에 가면 태권도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라며 자신이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민은 미소를 지으며 꼭 그러겠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왕리도 우슈로 세계를 놀라게 하라며 둘 다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소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친구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소민도 손을 들어 흔들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태권도 예를 갖춰 공손히 인사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소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은 끝없이 넓었어요. 소민은 왕리가 준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문화는 우리를 나누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소민, 당신은 그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소민은 그 말을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소민은 다시 태권도장에 나가기 시작했고 예전의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경험은 소민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소민은 태권도를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는 소중한 유산으로 여기게 됐어요. 코치님이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의사를 물었을 때 소민은 태권도를 하는 이유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메달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다른 문화와 소통하는 다리가 되고 싶다고요. 소민은 매일 열심히 연습했고 중국에서 배운 우슈의 유연한 동작을 태권도에 접목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소민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소민의 태권도에 이제 혼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발전 당일 소민은 왕리가 준 행운의 매듭과 중국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잠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당당하게 경기장으로 나갔습니다. 소민의 품새는 완벽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작의 연속이 아니라 소민의 이야기를 담은 하나의 춤이었어요. 심사위원들도 소민의 독특한 스타일에 주목했고 결국 소민은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그날 저녁 소민은 왕리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국가대표로 선발된 소식과 함께 언젠가 다시 만나 서로의 성과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소민은 조아의 공연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더 큰 무대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다고 적었어요. 다음 날 소민은 국제 태권도 시범단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목적지는 중국이었어요. 소민은 즉시 수락했고 한 달 후 다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광화시 공연장에서 소민은 왕리와 무술부 친구들 그리고 천롱까지 관객석에서 발견했어요. 소민은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을 소개하고 자신의 품새를 선보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왕리는 무대 위로 올라와 소민을 꼭 안아주었고 천롱은 소민이 진정한 힘을 찾았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소민과 왕리는 학교 옥상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왕리도 우슈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했어요. 두 소녀는 서로의 손을 잡으며 문화는 우리를 나누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소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권도를 통해 문화의 다리를 만들어가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